까마귀, 대중상, 걸사비우는 전장을 뒤덮은 거랑운의 시체들을 돌아보았다. 까마귀는 피로 얼룩진 칼을 휘두르며 미소 지었다. 잘했다.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장소에 와주었구나. 걸사비우는 자신의 공에 흡족해하며 대답했다. 하하하 형님, 우리가 이제 척하면 척 아닙니까? 까마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구나. 멀리서 모래바람이 피어오르는 것을 본 까마귀는 중얼거렸다. 조영이가 돌아오는구나. 대중상은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며 비로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내 아들놈을 그리 믿지 못하겠더냐. 까마귀는 대중상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아닙니다 형님. 그럴 리가요. 그저 조금 늦어지나 싶은 거죠. 형님께 폐가 될까. 그때 대조영의 사천 기병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당도했다. 대조영은 말에서 내리며 다가와 절을 올렸다. 신조영 다녀왔습니다. 대중상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고생했다. 까마귀는 다시 전장으로 눈을 돌리며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자, 군을 수습해라. 거란 본대를 마무리해야지. 걸사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이번엔 절대 선봉을 양보 못합니다. 까마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래 가자꾸나. 까마귀 만세, 삼조고 만세. 까마귀군은 환호를 지르며 전진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전장은 다시 한번 그들의 용맹함으로 가득 찼다. 고구려의 전사들은 까마귀의 지휘 아래 끝없는 용맹과 결의로 적을 향해 돌진했다. 거랑운은 차례로 무너졌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고구려의 전사들은 거침없는 돌격으로 전장을 휩쓸었고 거랑운을 철저히 무찔렀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다. 고구려의 용맹한 전사들이 거랑운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며 신성에서 파견된 군이 합세하여 거랑운을 몰아내고 있었다. 이 전투는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다. 거랑운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치기 바빴고 고구려군은 그들을 추격하며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래 고구려의 깃발이 휘날리며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당당히 서 있었다. 까마귀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대조영을 찾았다. 그의 눈은 결단의 빛을 띠고 있었다. 11만 대군을 가진 거라니 어째서 우리 군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대조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굴가와 해도자가 도망쳐 그로 인해 군 지휘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쳤으나 그의 판단은 명확했다. 까마귀는 대조영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장수는 적군 한 명을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군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지휘하는 것이 장수의 책무다. 대조영은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가르침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까마귀의 표정이 잠시 풀어지며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곧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하며 명령을 내렸다. 이제 죽여라, 다 죽여라. 2번 다시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라. 까마귀의 지옥문을 열어라. 까마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고구려군은 더욱 맹렬하게 거랑운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칼날이 번뜩이며 적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전장은 고요한 공포로 물들어갔다. 몇 주 후 까마귀군은 요서의 거란 부족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걸사비우가 거란 부족의 족장을 포박하여 끌고 오자 까마귀는 그에게 차갑게 물었다. 굴가와 해도자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 거란 부족장은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흰 모릅니다. 거란 부족장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굴가놈이 병력을 주지 않으면 부족민을 학살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까마귀군을 따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란 부족장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말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굴가놈이 병력을 주지 않으면 부족민을 학살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까마귀군을 따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걸사비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까마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찌할까요, 형님? 까마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2번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남자들은 모두 죽여라. 여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라. 걸사비우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네, 형님. 고구려군은 거란 부족의 남자들을 끌어내 목을 베기 시작했다. 피비린내가 짙게 깔리며 남겨진 자들의 울부짖음이 전장을 가득 메웠다. 이때 대중상이 까마귀에게 다가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형님 생애 형님 소식입니다. 승전입니다.
까마귀는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오호라, 어서 말해보거라. 대중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대망리지께서 의자왕과 연합하여 한성을 공략하셨습니다. 아군은 뇌음신 생애 형님이 총사령관으로 5만 병력을 이끌고 출진하셨고 백제는 계백 흥수가 출진하여 33개 성을 함락시켰다 합니다. 까마귀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역시 생해로구나. 한성은 빼앗았더냐? 대중상은 아쉬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쉽게도 한성은 수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33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대승입니다. 까마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구 형제인데 생애에게 술과 고기를 보내거라. 대중상은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따랐다. 네, 형님. 까마귀는 잠시 전장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묻자 대조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버님의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적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공포를 심어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든 것이 주요했습니다. 까마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전쟁은 단순한 병력의 다툼이 아니다.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승리는 그 증거다. 대조영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다.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까마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다. 고구려군의 잔인한 무력 시위는 거란 부족에게 강력한 경고로 남았다. 그들의 공포는 더 깊이 뿌리 내렸고 그 전장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까마귀가 영주성의 성문 앞에 다다르자 그곳은 이미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웅장한 성문이 천천히 열리며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자 성민들과 군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성벽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가며 영주성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들의 함성은 마치 이 전장의 승리가 고구려 전역에 전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성문 앞에서는 연수영과 연수진이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수영의 눈동자는 그의 무사 귀환을 확인하며 빛을 발했고 연수진은 잠시 눈물을 삼키며 까마귀의 무사 귀환을 기뻐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의 미소는 까마귀에게 전해져 전장의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연수영이 먼저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수고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걱정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전장의 거친 바람을 뚫고 돌아온 그에게 있어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까마귀는 고개를 숙이며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대인. 그에게서 느껴지는 평소의 단호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번 전투가 끝났음을 실감하는 안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성민들과 군사들은 까마귀군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시금 함성을 내질렀다. 까마귀군 만세, 삼조고 만세.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성벽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성 안은 승리의 기운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모두가 이 순간을 만끽했다. 하지만 연수영과 연수진의 눈길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대조영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연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방님은 무사하신지요? 까마귀는 그들의 불안감을 읽었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조영은 무사하다.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지금도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있다. 곧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의 말은 마치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연수영과 연수진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그들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연수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까마귀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까마귀는 다시 성민들과 군사들을 향해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번 승리는 모두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우리가 하나로 뭉쳤기에 거란을 물리칠 수 있었다. 모두의 노고에 감사한다. 까마귀의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함께 이룬 승리에 대한 자부심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인하고 분명했으며 그것은 성민들과 군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성민들과 군사들은 다시 한번 큰 함성을 질렀다. 까마귀군 만세, 대조영 만세. 그들의 목소리는 성벽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마치 하늘도 그들의 승리를 축복하는 듯했다. 그때 멀리서 대조영의 부대가 성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승리의 여파로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다. 연수영과 연수진은 대조영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그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의 눈에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얻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대조영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대조영,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네. 연수영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물은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의 표현이었다. 대조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대인과 성민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의 말 하나하나에 진실성을 더해 주었다. 연수진은 대조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히 돌아와줘서.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전장의 피로를 덜어내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까마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승리는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사실을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이 승리가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성민들과 군사들을 격려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승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모두 수고했다. 이제 휴식을 취하고 다음을 준비하자. 그의 목소리는 강건했으며 그것은 성민들과 군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아침, 고구려의 군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고 고요했다. 하늘을 뒤덮은 구름은 마치 두꺼운 갑옷을 두른 듯 빛 한 줄기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은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잠잠히 숨어 있었다. 들판 위로 드리워진 안개는 천천히 군사들의 발목을 휘감으며 그들을 거대한 무덤 속에 가둔 듯했다. 한낮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조차도 침묵하는 아침, 모든 것이 시작을 알리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군사들 사이에는 불안이 감돌았다. 마치 그들의 숨결 하나하나가 적의 감시 아래 놓여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곧 영의 소문을 향해 모였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불안에 휩싸였던 공간은 다시 단단하게 틀이 잡혔다. 그의 한 걸음은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위엄을 담고 있었다. 마치 대지를 굳건히 짓밟고 지나가는 거대한 바위처럼. 어깨에 걸린 망토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그의 몸짓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고구려의 운명을 등에 업은 자로서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존재였다. 그는 군사들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주변을 압도하는 강렬한 힘을 내뿜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나온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터져 나오는 메아리 같았다. 까마귀들이 승전을 노래하고 있다던데. 영의 소문은 비웃음 섞인 말투로 군사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입가에선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승리라도 거머쥔 듯이 떠드는 모양이군. 가까이 있던 생해가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대망리지. 당군이 이미 건안성을 목표로 진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의 소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멀리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응시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이미 당군의 움직임을 다 꿰뚫어 본 듯했다. 그럼 그놈들이 바로 우리 성을 치러 오겠군. 거란의 패배가 놈들의 귀에 들어갔을 테니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게다. 그는 칼자루를 손끝으로 천천히 돌리며 이어 말했다. 놈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생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히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대망리지. 영의 소문은 잠시 고요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으나 이내 결단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군사들만이 아닌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생애, 1만 기병을 준비시켜라.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당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맞이해주자.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때 그들은 바람처럼 휩쓸려가게 될 테니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대망리지. 생애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전달했다. 영의 소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 결단력은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이 순간에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이 이 결전의 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음을.
고구려의 운명은 그 손끝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전장의 냄새는 이미 그들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군사들은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영의 소문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말했다. 기억하라. 이 전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고구려의 이름 아래 그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자들이다. 적들이 두려워할 자는 바로 우리다. 그의 말에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의 심장은 불안 속에서도 굳건해졌고 그를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의 소문의 말 한마디가 전투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군영을 넘어 들판에까지 전해졌다. 군사들은 이제 알았다. 이 싸움은 그저 적과의 대결이 아닌 고구려의 운명을 걸고 나아가는 전쟁임을. 그의 말은 강물처럼 군사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대지에 울려 퍼졌고 마치 천둥 소리처럼 전장 전체에 울림을 주었다. 군사들은 그의 외침에 응답하며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삼조고 만세, 영의 소문 만세, 고구려 만세.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그 함성은 대지와 하늘 사이에 쩌렁쩌렁하게 메아리쳤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